맞아요. 자, 요번에는 지금 딱 말씀드렸듯이 927인데요. 법령입니다. 법령인데 유통법령을 지금 하는데 그 중에 산지유통 수산물 유통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명 수산물 유통법, 이제 쓸 때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원래는 수산물 유통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수산물 유통법, 이하 수산물 유통법으로 쓴다. 이렇게 용어를 써야 됩니다. 원래 이제 쓸 때는. 그러면 수산물 유통법을 해도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걸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중간에 용량이 없어가지고 등록이 촬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118페이지가 있습니다. 한번 일단 118페이지 내보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가 법령입니다. 법령. 그리고 2차 수분사 2차 할 때도 이거 법령하고 상품성 평가 있잖아요. 요거는 공통으로 반대 진짜 돈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더라도 이거 사가지고 하십시오. 정리 잘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한 5-6번 정도 봐서 책 진짜 잘 됐다고 저는 편집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개는 공통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법령도 이 책도 지금 편제를 잘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자, 118페이지입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누님 다음 주까지 3번 이상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목적 당연히 봐야겠죠. 놓은다고 생각하시고 보십시오. 수산물 유통 체계의 호유라, 유통 체계란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산지 경매사니까 유통 관련 법령입니다. 유통산업의 경제력 강화,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자 소비자 보호, 법령경제 발전. 그러니까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또 개입되겠네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산물의 정의, 그러니까 수산물을 보면은 수산물의 범위, 어촌 발진 기구에 따르고 하면서 지금 있습니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아신다는데 저만 아는지 모르지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통산업 발전, 유통사업자, 이런 용어를 이번에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해 이러기 때문에, 산지경매사는. 수산물 산지 위판장, 그리고 산지 중도민인, 산지 매매 참가인, 산지 경매사, 수산물 전자 거래 같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산지 유통인이 있죠. 문 안 찾아봐. 여기 산지 유통인이 있는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요? 거기 용어 정의에 있냐고? 없는데요? 어디 있어요? 없다고. 그럼 어디 있냐고? 산지 유통이. 자, 다시. 얘 아니면 얘겠지. 유일하게 여기만 산지 유통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하면 누나한테 보복당하는데. 또 온다. 산지 유통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어디 거기 어디예요? 유통가격안정법이 있다고. 이 두 개가 매치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여기인데 우리는 요거 포인트를 잡지만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산지 두 개는 개설자에게 등록합니다.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그리고 수집과 출하를 하면서, 그리고 산지 중도민이라고 경합을 못한다. 아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산지란 말이 여기는 다 산지가 들어갑니다. 산지 위판장, 산지 경매사, 상가참가. 여기는 그냥 매매 참가인이랍니다. 자, 아까 여기도 보면은 매매 참가인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요, 산지 매매 참가인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다만 산지란 말이 유일하게 하나만 유통가격안정법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행령의 위판장 개설자, 이 당연히 이거죠. 올해 1차가 나오겠죠. 여기 문제에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 파트 양쪽에서. 위판장 개설자, 업회사 법인, 영어조합 법인, 어촌계 어떻고, 사회적 협동조합, 수급별조합 등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물론 자본법은 1억입니다. 업회사 법인이 5인 이상이라 모르겠는데 일단 자본법은 영어조합법인하고 업회사 법인은 1억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여기서 몇 문제 논다고요? 종영님, 세 문제 이상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의 책무입니다. 국가지자체는 뭘 할까? 이거는 유통산업에 지원하겠네요. 그리고 지원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자본도 지원할 겁니다. 자, 2장 5조 기본계획 5년마다 해수부 장관이 설립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한 문제 찍었습니다. 아까 전에
구방 형님이 찍었습니다. 예상 한 문제. 그럼 벌써 몇 문제 찍었습니까? 네 문제. 제가 문제를 만들면 시간이 있으면 문제를 만드는데 시간이 없으면 못 만듭니다. 빨리 제 사업을 하고 빨리 그 산재 경매사대가 새벽에 일하고 낮에 강의하고 시간을 좀 내야지. 이거 뭐 진짜 월급쟁이 못해 먹겠네요. 그리고 시행계획은 해수부 장관은 기본 계획을 따라서 시행계획을 합니다.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수분사 할 때 1차에는 유통론에서 올해 2문제, 유통론에서 3문제가 5문제, 6문제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0문제 이상 나온다고 했습니다. 조국님 몇 문제? 33문제. 누나 몇 문제? 33문제. 40문제. 그만큼 중요한 이 매일 40문제 놓는다고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7조 지방자치단체 사업수립 실태조사 한 문제입니다. 실태조사. 해수부 장관은 연도별 개변 계획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요청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 범위 같은 건 대통령령에 정한다. 자, 8조 사망입니다. 그 다음 실태조사 시기와 범위 저도 잘 읽어하지만 읽어보시고 이 얘기 한 문제가 나옵니다. 나중에 공포까지 있습니다. 시행령에 4조 1, 2, 3, 4가 있는데 세부적인 나중에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시행령 4조 사망 공포도 합니다. 특이한 게 있습니다. 공포도 합니다. 해수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부합니다. 유통발전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아까 구방님도 유통발전위원회 한 문제입니다. 심의한다. 유통발전위원회에 심의하는 것은 뭡니까? 자, 농수산 분지관리 심의회가 있지만 여도 심의회가 있습니다. 유통발전협의회 심의회. 그러면은 기본계획, 유통체계, 발전위원 정책, 수구조항, 그 다음에 유통에서 해수부 장관의 회의에 붙이 해수부 장관입니다.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 장에 붙이는 게 아니고 해수부 장관이 붙이는 사항과 그죠? 붙이는 사항 뭐야? 위원회 홀 종류에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망은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1, 2, 3, 4가 5가 심의사항입니다. 됐죠? 해수부 장관이 심의를 붙이는 거지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붙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4조 3조에 보면은 거기에 업무 4조의 심의의 직무 12개 중에서 거기는 심의의 위원장이 붙이는 사항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누나 이해갑니까? 네? 이해가냐고? 네? 아니 진짜 한 문제 노는데 네? 이해가냐고? 네? 그러니까 농수산물 분지관리법에는 4조에 보면은 심의의 위원장이 심의를 붙입니다. 여기는 해수부 장관이 붙인다. 진짜 심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사항하고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장에 120페이지 기본계획을 보십시오. 기본계획 8번에 하고 심의사항하고 습가버립니다. 이해갔습니까? 심의의 사항 5개하고 1번, 2번 기본계획하고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뭐야?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심의는요. 시행계획 유통체계의 효율화 수산물 유통산업 발전의 정책사항 수급 조절 같죠. 그 앞에 같죠. 자 수산물 수급 관리 똑같네. 4번 그죠? 4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품질 관리는 앞에 있고요. 여기는 품질 관리가 없네요. 계획의 수립 수급 관리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해수부 장관이 붙이는데 앞에는 기본계획은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은 똑같네요. 그 다음에 전문인력 양성화 정보가 여기 있습니까? 없죠? 자, 수산물 수급 관리는 똑같이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다르네요. 유통체계 효율화 있습니까? 없죠? 예, 앞에 없네요. 이거 비교하는 게 한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유통협의회 구성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0문제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50문제 안에 다 나와야 됩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좀 자세히는 다음 문제고요. 여기는 보면은 유통발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가지고 11명에서 20명이 이내입니다. 총 몇 명이 가능합니까? 22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둘 다 호선합니다. 자, 농수산물 분지관리 심의회는 뭡니까? 60명이에요.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0명 이내에 해서 호선합니다. 호선되고 나면 부위원장은 지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얘기는 양쪽 다 호선합니다. 자, 구분해야 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호선한다. 투 적으세요. 투가 호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산지 위판장입니다. 10초. 여기서 몇 문제 나오겠습니까? 2문제 이상 나옵니다. 산지 위판장 핵심이니까요. 여기가 자, 산지 위판장의 개설입니다. 시장 구청장이 허가를 받아 개설합니다. 그리고 업무 구성하고 신청서에 운영관리 계획을 첨부하여 시장 구청장에 제출합니다. 그 허가를 받고요. 변경도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받기 전에 3개월 전에 공고하고요. 폐쇄는 몇 개월 전에 였습니까? 적으십시오. 6개월 전에 시장구청장한테 제시하라 합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전에 시장구청장이 폐쇄를 공고합니다.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에는 어떻게 됩니까? 폐쇄할 때는 언제까지 제출하라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역시 3개월 전에 제출하고 밖에 없어요. 적었어요. 유통가격은 3개월 전에 제출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개설자한테 폐쇄할 때는 그거 구분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밑에 다 있습니다. 문제 그 다음에요. 11번 개설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준비하겠죠. 11번도 한 문제입니다. 개설구역 어촌어항법 따라서 지정된 어항 항만법에 따라서 어촌어항법 항만법 항만 그 밖의 물 양육시설 가공시설 갖춘 지역으로 해수부 장관 누가 정한다고요?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어촌항만법 항만법 그리고 여기서 보죠. 어촌발전 그러니까 수산물 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다 따르는 항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수산업법에 따른 항만이 아니에요. 항만법 어촌항만법 자 허가기준입니다. 허가기준은 구청장이 정하겠지만 중심지역일 것 예상되죠. 1번에 1, 2, 3, 5 예상 중심지역 시설 갖추고 내용이 명확 실행 가능 운영관리 계획서 같은 내용이 명확 하면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누가 합니까? 영어조합법인 업회사법인 조합이라든지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 사회조합법인들이 신청하면 됩니다. 위판장 개설자의 의무 열심히 해야죠. 뭐 의무도 준비해야 됩니다. 자, 딱 4개 질문 좋죠. 위생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장거래 해야 되고요. 선도 유지해야 되고요. 산지 중도민의 거래 촉진 지원. 산지 중도민. 자, 산지 중도민이 여기는 산지 중도민의 거래 촉진을 지원하는 거지 산지 경매사 거래 촉진 지원하는 거 아니죠. 산지 중도민이 입찰을 해야만이 물건이 팔리고 되겠죠. 자, 산지 중도민 대신에 다른 걸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니까. 그 다음에 2, 4. 위판장 개설자는 위판장 시설공고에서 산지 중도면을 둔다 해가지고 밑에 봅니다. 산지 중도면을 둡니다. 예, 시설구모 거래액을 봐가지고 시설구모 거래액 이것도 빠꾸 내가 내면 찍어야 됩니다. 산지 중도면을 둡니다. 그 다음에 매매 장소 제한 가격 고란해가지고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게 변장어가 있습니다. 다 종자용은 제외한다. 문제 하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 자 위생관리 기준 아까 10호약 관제처장의 눈에 탁 띄어야 됩니다. 협의하여 고시한다. 오케이? 됐습니까? 매치가 다 되는 겁니다. 자 산지 등두면의 지정 개설자 지정을 받습니다. 상장은 지정 비상장은 허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 파산 선고를 산지 중도민이 아닌 사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비성년 후견인 동그라미 칩시오. 그 다음에 다시 볼게요. 이법 위반에 근무 이상 신호가 거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는 사람 산지 중도민의 사기 시수전으로부터 2년 그 다음 주주나 임원의 hi든판장의 업무에 경합되는 경우 그러고 나서 1, 4호에 대한 임원 1, 2, 3, 4 위에서 임원 최저거래거나 거래단 지급보증 보증금 해수부력에 정하는 산지 중도민의 진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르는 제한을 위반하는 사람은 산지 중도민으로 지정을 못합니다. 자, 문제입니다. 피한정 국외인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없잖아요 지금. 적으세요. 피한정 국외인은 안 된다.
나중에 보세요. 피한정 모객에는 안 됩니다. 문제 하나? 저 같은 경우 이건 내는데 안 된다. 이 정도만 해놔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 정도 해놨고요. 입찰이 어떤 집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14조 3중요하고 5항도 다 중요합니다. 5항. 계절자는 산지 등록면허에 5년 10년 그리고 법인이 아니면 3년 10년 아까 했죠. 이게 나왔습니다. 요기간 설정했습니다. 누가 합니까? 입판장 계절자가 산지 등록면허 요기간을 5년 10년 법인 아니면 3년 10년 한다.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자 여기는 산지 중도면이 있고요. 유통가격 안정법에는 누가 있습니까? 들으십시오. 유통가격 안정법에는 도매시장하고 중도면이 있죠. 적으세요. 유통가격 안정법의 유효기간은요. 도매시장 법인 그리고 중도면이 아니고 시장 도면이만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제가 틀리죠. 자, 유통가격안정법에는요 유효기간이 두 사람이 있는데 1번 도매시장 법인이고요 2번에 뭡니까 중도면이 아니고 시장 도면만 있습니다. 시장 도면 그들은 도면이니까 시장 도면입니다. 중도면이 아니고요. 그렇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5년 10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산지 중도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가격안정법에서 중도면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자, 매매 참가인 15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객매사 이겁니다. 우리한테는 위판장 계산은 위판장의 공정, 신속, 거래. 자, 공정하고 신속하고 해수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객매사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가 아닙니다. 두어야 한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객매사 시험을 따야 됩니다. 합격해야 된다. 오래 생긴 거고요. 여기 때문에 땡긴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요 파산자 있습니까? 여기는 피성년하고 피한정 다 있죠. 옆에 적으세요. 파산자가 없다. 아까 전에는 중도면에는요 파산자가 있고 한정 피한정이 없었죠. 여기는 파산자가 없다. 그리고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틀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업무 정지기간에 있는 사람, 인사고 뭐 있습니다. 다른데, 하여튼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산지 경매사 업무, 당연히 이거는 시험에 1차가 나오겠죠. 수사무 위판장에 상장된 겁니다. 비상장은 아닙니다. 상장된 것만 관리하는 게 산지 경매사입니다. 우선순위,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 정가, 수위 등의 가격 협의. 됐습니다. 가격 평가를 하는 거고 경락자 결정은 경매 들어서면 하는 거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죠. 왜? 네가 먼저 최고 입찰자 누가 하고 또 두 명이면 한 번 더 상가 올리가 뜨고 그것도 안 되면은 먼저 한 사람 이렇게 하죠. 근데 그냥 경매와 입찰에서의 가격 협의는 됩니까 안 됩니까? 누나 안 되잖아요. 지금 정가와 수의 매매에서만 가격 협의가 됩니다. 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위에서는 경매고요. 경매, 가격평가, 경매에서 우선순위고요. 경매는 뭡니까? 전자경매와 수지직 경매가 있습니다. 그게 모의고사, 2차 모의고사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공문으로 보릅니다. 행법에 공문으로 본다. 아까 전에 문제가 많이 했죠? 예. 공문으로 본다.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산지경매사 시험 자격 우리가 열심히 접수해가지고 보면 압니다. 해수장관이 보는데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다른 시험에서 다른 기관에서 봅니다. 자, 시험 구칙입니다. 구칙은 해수부 등의 해수부 장관이 만드는 겁니다. 1명 이상은 산지에 두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위판장에 두는 산지경매사 수는 위판장의 연간입니다. 수산물 거래 물량 연간 거래 물량, 연간, 월 아니고 연간, 구라여, 업무 구성에 어디에 둡니까? 업무 구성에 둔다. 1명 이상을 두지만, 그리고 연간 거래 물량이 100톤, 200톤, 300톤 이상은 몇 명 더 둔다. 이렇게 업무 구성에 둔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해수부령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 구성에 둔다. 이겁니다. 그리고 16조의 산지경매사 임명한 후에는 산지경매사가 임명단을 15일 내에 통보한다. 통고 아닙니다. 통보, 신고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자, 산지 위판장의 수탁 판매, 자, 출하자라든지 산지 유통인의
물건을 갖다 주면은 받는 게 수탁입니다. 위탁받아가 수탁받아가지고 매매합니다. 위탁받아 경매합니다. 그런데 가격 안정과 해수부력에 따라가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상장해가지고 매수하여 도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매수하고 도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가만히 있다가 오는 거 도매 중개하면 되는데 얘는 매수 도매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 해수부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위판장 개선할 해수부력에 정하는 경우를 제하고 위판대 수사물 위탁을 기피하면 안 됩니다. 참여를 하면 안 됩니다. 다 3번 산지 정도면은 위판장 개선할 상장한 수산물 외에는 거래를 못한다. 다만 이건 이제 거래 외죠. 산지 중도면에는 위판장 개설자에 따라 상장된 것만 합니다. 그런데 상장된 물건이 없다든지 특별한 사유 때는 비상장도 가서 할 수 있겠죠. 산지 중도면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원래 산지 중도면에는 지정이죠. 적으십시오. 상장은 지정. 그리고 시장구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가 비상장 가능하다입니다. 산지 중도면에는 원래는 지정인 거 상장해가지고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죠. 그런데 비상장은 허가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입니다. 누가요? 개설자가 산지 위판장이 개설자가 허가합니까? 누나 누가 합니까? 누가 하냐고요 지금? 그걸 찍어라. 옆에다가 적어줘. 옆에다가 허가 그 시험에는 산지 개설자, 산지 위판장 개설자 아니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그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비상장했을 경우에는 시장구청장 허가를 받는데 개설자 허가를 받는다 아니다 이렇게 적어라. 위판장 개설자 아니다 개설자 아니다 이렇게 적어라. 이게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에서 비상장. 그 다음 넘어가고요. 산지 동맹간에 그래도 할 수 없다. 다만 홍수계약이라는 가행 수산물은 해수로 부응에 따라 가지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역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게 밑에입니다. 시행부칙부터 수탁 거부 사유까지 다 했습니다. 수탁 매매 외에 한 문제, 수탁 거부 사유 한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상이 그러니까 이거 보고요. 그리고 나서 상장되지 않는 수산물의 거래 허가 금방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 중도면 거래도 시장구수 군장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문제입니다. 이게 한 두 문제 논다는 겁니다. 자, 매매 방법 대금 결제입니다. 매매한 대금가에는 경매 입찰 정가 수입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경매 가격을 협의하죠. 등을 협의할 때는 경매 입찰이 아니고 정가나 수입 매매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1, 2, 3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쪽에는 19조 3항 경매 입찰 방법은 전자식으로 한다. 전자경매입니다. 수지식 경매도 할 수 있고 다만 필요한 경우 경매 입찰했으면 그럽니다. 정가나 수인에서는 경매 입찰이 아니죠. 그때는 거수식이라든지 기록식이나 서면 입찰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경매 입찰하면서는 이제 정가나 수익계약 주관적으로 움직이는 그 가격에서는 쓰는 게 아니죠. 아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매 실무에서 응용을 하십시오. 이해갔습니까? 경매 입찰에서만 거수식이나 수지식이나 기록식 서면 입찰식을 쓰는 거지 정가나 수익계약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경매 실무가 어디 있어? 넘어갑니다. 지급 방법이 있고요. 대금을 적시 결제합니다. 위판장 개설자는. 자, 누가 매수나 위탁받은 수산물을 매매되었을 때는 대금을 전부입니다. 적시한다. 단 예가 있다. 흥량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자, 됐습니다. 적시입니다. 전자식 경매 입찰 예외 아까 있고요. 전자식 경매 예외 입찰은 뭐예요? 수산물의 수급 조절 가격 안정 위해서 수매 비축 수입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품목 지역별 따라 개설자가 필요 이겁니다. 위판장 개설자가 필요할 때는 예로 가능하다. 여기가 위판장 개설자지 시장구수 구청장이 필요, 해수부 장관이 필요 이런 말 틀린 겁니다. 위판장 공시 이것도 한 문제 놓을 그 다음 위판장 평가 위판장 평가는 시장구수 구청장이 평가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위판장 산지 위판장 개설자가 밑에 중도면인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산지 중도면인을 그렇게 공부는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탄생을 그렇게 놓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개수 보수 지원. 자, 위판장을 만들어 놨으면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지원한다. 위판장 현대화 지원도 역시 국가 지자체에서 한다. 그리고 보고는 시장구수 구청장은 한번 보세요. 시장구수 구청장은 위탁한 개설자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재산 사항을 보고해라 하겠습니다. 보고를 쌩까미 가트로 때리겠네요. 자, 검사입니다.
24조. 시장구조 구성자는 검사도 합니다. 최상태. 그리고 명령도 때립니다. 잘못됐으면. 그리고 허가 등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6번. 그 시장구조 구청장은 위판장 개설자가 다음에 쌩 까면 폐쇄 등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위판장 개설했습니다. 쌩 깠죠. 그러면 이거 한 1년 이상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오겠네요. 원래 이 수사물 1억제도 보면 안 했으면 1년 이상 1천만 원이 벌금이잖아. 그죠? 비슷하게 넘어가면 되겠다. 그렇게 벌금이 때릴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르게 운영했을 때는 폐쇄도 가능하다.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은 위판장 업무 구성을 변경했어. 아,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변경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26조 1항 1, 2, 3, 4, 5 시험 딱 놓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6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6조 2항 시장구조주장 위판장 개설 다음 각고의 하나가 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 6개월 이내의 기간은 13개네요.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산지 중도면을 지정했을 때 산지 중도면이 아까 이건 뭡니까? 파산자라든지 이럴 때 지정을 했어요. 하지 말아 안 해야 되는데 했습니다. 그때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죠. 맞습니까? 제 말이? 파산자는 아니라 했습니다. 비한정 승인이라고 비승nhân 후견인 피한정만 들어간다 했습니다. 중도민에는 파산자 들어가고 비승nhân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산지 중도민은 파산 복권이 안 됐고 비승nhân 후견인이 들어가지만 피한정 후견인은 파산이 빠지고 비승nhân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만 산지 경매사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6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3입니다. 그런갑 다 했었죠. 위판장 개설자는 산지 경매사가 위판장 개설을 물러나게 한 경우 위판장 개설자는 산지 경매사한테도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해가지고 집에 가서 손 빨고 있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지하거나 면직 가능합니다. 물란합니다. 물란하게 했다. 술 먹고 경매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4번 위판장 개설자는 산지 중도면인입니다. 은하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중도면인한테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여기서 놓으면은 아리까리 하겠죠. 26조가. 문제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문제 놓을 수 있고 준비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일단 그 다음에 시행령 별표입니다. 자, 행위별 처분 기준. 이 별표가 위판장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위판장 개설자가 시장구조군주장이 행정처분을 때리는 거죠. 그죠?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하나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있구나. 그 다음에요. 자, 산지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누가 때립니까? 산지 위판장 개설자가 때리죠. 산지 경매사한테. 그죠? 자, 그렇게 때립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산지 위판장 개설자가 산지 중도면에도 행정처분 때릴 수 있죠. 그게 135조입니다. 자,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그 다음에 27조입니다.